데이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기이했던 영자와 영철의 데이트 장면. 영철은 데이트 내내 외모 이야기, 여자 능력 이야기, 바람 문제 이야기 등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걸 듣고 영자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영자가 그 말을 똑같이 되받아칠 때마다 영철은 갑자기 모르겠어를 시전합니다. 영철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오히려 영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가 책임질 말을 은연중에 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영철의 모르겠어를 중심으로 영자와 영철의 데이트 장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31기에서 영철 아저씨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영철은 이 말을 계속 반복했던 걸까요?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영자와 영철 둘 다 말이 세서에서 1차적으로 자주 갔습니다. 2차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실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말하고 싶진 않을 때 내가 굳이 그걸 말해야 돼? 내가 왜 모르겠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영자님과 영철님의 데이트를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트 장면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처음에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부터 영철 아저씨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영철님이 아니라서 뭐라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꽁대신 닭인가? 사람들이 날 고르는 게 정말 내가 좋아서인가?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영수한테 갔다가 영자한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놓고는 막상 본인이 그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영철 아저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은 2화 때나 3화 때는 영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밥 먹었어 그 제스처 나 당신한테 한 거라고 이거 영자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영자는 알고 있더라고요. 영숙이 얘기했든 아니면 어떻든 간에 어떤 루트든 간에 야 그 밥 먹었어 제스처 나한테 한 거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지금이라도 밥 먹으러 하자.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 아니라며 웃기고 앉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미 첫 단추부터 애매하게 꽈진 거예요. 영철이 하고 있는 바로 그 행동이 영철과 연관된 여성들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독인 객인이라는 거죠.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고 한 나머지 그건 좋아. 그럼 좋으면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아야 되는데 각자 생각하는 게 또 애매하단 말이죠. 영자도 실제로는 경수면서 영철한테 온 거고 영철도 실제로는 영숙이 1순위면서 영자를 선택한 거고 이미 여기서부터 서로 꽁대신 강 마인드로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두 사람이 모를까요?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철이 물어보거든요. 꿨지? 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먹진 않잖아. 이런 말투에서 이미 살짝 긁히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이 뭐 잠됐다 그런 게 아니라 말투가 살짝 긁는 거잖아요. 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원래는 평소에 안 먹는군요랑 너는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라는 느낌으로 원래 그렇게 먹지 않잖아. 라는 건 좀 저는 느낌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건 아닌데 조금씩 그 영철의 특유의 약간 날선 듯한 냉소적인 그 말투가 애매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자가 이제 웃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오늘 어떻게 저를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영철이 이제 급발진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영자 50, 영철 50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제가 봤을 땐 영철 한 90, 영자 10으로 바뀌어요. 제가 만약에 영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나는 외적인 게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영자가 자기도 모르게 손안으로 꽉 쥐어요. 이때까지만 웃었던 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요. 순식간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자라면 이제 영철한테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계시네요, 영철님.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그 말하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도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넘어간다. 그래서 난 1순위 경수인데요. 그래서 어제는 경수랑 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꽁 대신 닭으로 조금 외모가 떨어지고 있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죠. 자, 세 번째로 자, 그럼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여자들은 전부 다 그럼 속된 말로 못생겼다는 건가요? 이 말 한마디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걸 뿐더러 우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말이 본인에게 돌아올 경우 감당이 안 되는 말일 겁니다. 그럼 어떤 여자가 똑같이 당신을 선택 안 해놓고는 내가 봤을 때 영철이 그렇게 못생겼는데? 외적으로 만족이 안 돼? 라고 해서 다른 사람 선택하면 길길이 날릴 거면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 왜 감히 나한테 못생겼다고 얘기하냐?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설령 내가 당신의 외적 기준이 마음에 들어도 은근슬쩍 내가 당신의 기준에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외모를 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 앞에서 외모를 기준으로 통과와 탈락을 말하는 순간 그거는 취향이 아니라 평가가 됩니다. 영철은 그러면 똑같이 평가당할 자신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부터 영철과 영자의 관계가 찌그럭찌그럭 되는다고 보는 이유가 이 부분이었어요. 손에 힘이 꽉 들어간 것도 그렇고 이때부터 영자는 긴장을 빡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영철은 영자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합니다. 제가 영철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비틀린 듯한 그런 의심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경수님이랑 얘기해봤어요? 라고 하니까 영자가 난감해가지고 이제 목을 긁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경수가 1순위인 거 아니까. 그래서 영자가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격당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영철의 이 말이 가볍게 저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나를 선택 안 하고 경수를 선택했냐 하는 말로 들리거든요. 앞에 있는 그 특유의 공격적인 이 말투와 연계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영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선택을 영철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영철님이 첫인상을 나를 선택했다면 이라고 반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경수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경수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첫인상 때 당신이 지금 뭐 밥 먹었어 시그니처니 뭐니 그딴 거 하지만 그게 의미가 사실은 나가 아니었잖아. 영숙이었잖아. 그래서 밥 먹었어 시그니 영숙인 알고 배신감 느꼈다라고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들어가 보면 우선 영철이 굉장히 말을 세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수 얘기를 해서 영자를 기분 나쁘게 하고요. 영자가 이제 반격이 들어가고 또 그거를 영철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배신감 느꼈다는 말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을 이제 살살 긁으면서 이제 부들부들 하고 있는 영철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영자는 그 밥 먹었어의 시그니처가 영철이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영숙에게 보냈다는 거를 확신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뭐 영숙이 얘기해 줬겠죠. 우리 여자 네트워크에는 비밀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딱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1분 남짓한 이 대화 속에서 영철도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요. 영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영자도 그렇게 참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옥순이 영자와 정숙에게는 아직은 그 특유의 입담을 발휘를 안 하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철을 되게 난감하고 플러스 서로 기분이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하지가 굉장히 비틀리게 나는 뭐 10초 안에 끝난다. 뭐 외모 본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제 막말을 툭툭 해놓고는 그 막말을 똑같이 영자가 시전을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영자도 굉장히 여기서 말을 세게 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저도. 영철이 첫 바다를 많이 쳤는데 이제 홈런을 쳤지만 그 이후에 영자도 마찬가지로 안타를 계속 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순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오이 많이 사시죠? 자, 이 말을 듣고 욱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에 있는 그 밥 먹었어요 시그니처와 결합이 되면서 영철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일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말가 맞아 나 오해 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기분이 욱하겠죠.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영자가 이제 계속 밀어붙입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를 착각한 경우가 있지 않냐. 사실 의도치 않게란 말은 위에는 그 유튜브 자막이 안 뜨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철이 그걸 시작합니다. 본인이 지가 말해놓고는 이제 본인이 역으로 당하니까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나는 좀 간섭이나 통제를 해주길 바란다. 내 편이라는 거는 나의 선을 이제 자유롭게 넘는 거잖아 라고 함으로써 영철은 이때까지 본인이 앞에서 했던 그 말들을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려고 해요. 네가 내 편이라면 이런 말들을 내가 했던 말들을 네가 감당을 해야 돼 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이런 영철의 화법에 대해서. 근데 영자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이 말을 받아주겠습니까? 영자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닌데? 아니요 저는 그 말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영철도 영자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다.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네 맞습니다 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입을 손으로 가립니다. 난감 반응이죠. 긴장 반응이고. 여기서부터 영자가 그냥 계속 꺾어요.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선을 지켜야 된다 생각한다. 너는 이미 선을 어겼어. 아까 했던 말들도 그렇고 밥 먹었어요 시그니처 그렇고 오해 사는 것도 그렇고 너는 지금 선을 어기고 있다니까 라고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웃긴 하지만 실제로 웃는 게 아니에요. 영자도 보통이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빵 터지면서 살살살 웃으면서 우리 영철 너는 이제 선을 참 많이 어기네. 저는 주도적인 여성이지만요 과하게 행동하는 건 노입니다 하면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영철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진짜 이런 식으로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이 이제 밑에 유튜브 자막에 따르면 욕심이 많으시네 라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영자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리드해주면 고분고분 말들 자신 있어요? 역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영철이 처음에는 영자에 대해서 공격을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야 같은 편이면 선을 좀 넘고 여자가 말이야 수용적일 줄 알아야지 그렇게 나왔는데 영자가 역으로 내가 리드하면 너 고분고분한 자신 있니? 네가 날 지금 서로 지금 서로 찌르고 있다고 서로 화내면서 네가 날 그런 식으로 말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영철이 할 말 없으니까 또 모르겠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철은 그 이후에 영자가 인터뷰하면서 왜 자꾸 말이 바뀌냐라고 하는데 말이 바뀔 수밖에 없죠. 영철은 처음부터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철이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지 라고. 분명히 아까는 선 넘어도 좋다 해놓고는 본인이 이제 선을 넘게 되는 거를 영자가 똑같이 이제 미러링을 해서 딱 시절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싹 틀어버리는 거죠. 물론 영철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나름대로 본인은 자기 생각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긴 해요. 그게 솔직한 게 맞나? 밥 먹어서 시그쳐. 그거 생각하면 또 솔직한 것 같진 않긴 한데 어쨌든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야. 상대방이 기분 나쁘더라도. 동시에 영철은 왜 본인이 어디서 걸려 넘어졌냐 그거를 명확하게 잘 파악을 못한 게 아닐까. 여기서 걸려 넘어졌거든요. 말을 너무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고 너무 툭툭 얘기하고
막상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못 받아들여요. 내가 생각이 늘 이제 해왔던 대로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습관을 굳어버린 거예요. 난 이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쩌라고. 근데 막상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어쩌라고 하는 거는 못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빠져있다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후에 또 영철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난 여자가 능력 없어도 돼요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영자가 표정이 정말 안 좋아져요. 아 그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말하지 말라니까? 라고 영철이 우리 영자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좀 일반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지금. 어쨌든 방송에 나왔을 정도면 한 번쯤은 이런 검열하는 자세 스스로 내가 이 말 해도 될까? 라고 한 번쯤은 좀 자기를 말하기 전에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영자가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냐? 다시 이 영철의 화법이 공격당할 게 많다니까? 여자가 능력 없어도 된다. 그러면 내가 능력 없다는 거냐? 두 번째로?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냐? 세 번째로? 그럼 나도 똑같이 남자들은 이런 화법을 했을 때 영철 너가 받아줄 수 있겠냐? 나 다시 한번 또 미러링 해볼까? 라고 덤비지 않을까요? 우리 영자가.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더 이상 영자가 그냥 아예 말을 안 해요. 앞에는 싸웠거든요. 그냥 표정이 달라져요. 그냥 아 어쩌라고 어쩔 하면서 그냥 표정이 아예 그냥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더 말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식당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영자는 선을 긋습니다. 저도 술 마시면 텐션이 떨어져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때 달렸던 하이 텐션은 다 어디 갔나요? 왜 경수랑 순자랑 데이트했을 때 그 텐션은 어디 가고 술 먹으면 텐션 떨어진다 하면서 양손을 앞에 모으고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는 영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자가 얘기합니다. 이제 왜 웃어요? 라고 했을 때 또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영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영자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두 번이나 찔렸잖아요. 자칫하면 또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겠구나 싶으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아예 영자랑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내 속을 안 밝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의 의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영자가 나한테 이렇게 대받아치면 나만 공격당하고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그것은 어느 정도 영철이 자초한 것도 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영자가 얘기하거든요. 모르겠어라는 말 이제 하지 맙시다. 금지라고 하니까 영철이 말 안 해요. 머리랑 이제 벅벅 긁으면서 말 안 하니까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이게 맞나요? 시청자 혹은 제작진에게 호소를 하는 듯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영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철이 계속해서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이 영철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것 같진 않아. 자 이것도 역으로 공격당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저와 선택했던 것도 생각을 많이 안 한 겁니까? 지금이라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세 번째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안 하겠다 이런 말 하면 영철님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서브 채널에서 하고 있는 그 정치공학적으로 해부를 하면 영철의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자가 이제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뜨면서 카메라를 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철이 계속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후반부에 이제 영숙과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뭐 광수 얘기하지 마라. 무조건적으로 저는 좋게 보진 않아요. 물론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결과는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그냥 광수랑 비교당하는 게 싫거나 자기 레퍼런스가 그렇게 제3자에게 읊어지는 것 자체는 누구나 다 싫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러한 모습을 쭉 보여줬던 영철이 광수를 위해서 이런 말 했다. 물론 이제 같은 룸메고 동생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글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냐? 자 처음에 이제 광수가 옥순을 맞이하러 나갔을 때 아우 우리 광수님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라고 기차에 은연중에 언급을 하면서 매겼던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미 영철은 1화 때부터 이 빌런의 기운, 막말을 하는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던 거죠. 자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끝끝내 영자는 영철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검지로 턱끝을 탁 대면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위로 탁 대면서 그냥 말 안 해요. 서로 계속 찔리는 거야.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 꼬이니까 지금 굉장히 영철이 말을 되게 세게 하는 거예요. 남녀 일반화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영숙이라든가 다른 출연진들이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빌런은 저는 영철이었다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나보다 못생겼으면 오케이. 이것도 계속 공격당할 일이 되게 많다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갔는데 다른 남자들이 더 못생겼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뭐 영철님보다 더 못생긴 남자면 오케이 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리고 계속해서 왜 당신은 자꾸 사람을 왜 물어보냐. 지금 나이가 몇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영자는요 표정이 거의 경멸의 표정으로 바뀌어요. 만에 하나 영자가 같은 말을 하면서 상관없어 여사친 만나 나보다 못생겼으면 상관없어 라고 하게 되면 영자가 이제 역대 최악의 빌런으로 되겠죠. 어쨌든 근데 영자는 이제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계속 보면서 뭔가 이상해요 날 여기서 꺼내줘 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가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긴 해요. 왜 모든 기준이 왜 뭐냐. 그럴 때 또 영철이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한 건 다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 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철은 뭐 연애할 때는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한다. 걸리지만 마라. 자 이것도 되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바람 핑계 이제 들통 나가지고 걸렸던 이 프로에서도 나오죠. 그 돌싱인 분들이거나 이혼했던 사람들 전부 다 매겨버리는 말들이에요. 결혼이 그렇게 가벼운 거냐? 라고 했을 때 영철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그 영자가 계속해서 카메라 보고 입을 가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다 지금 영철이. 이런 쌤 발언들을 어떻게 데이트 한 번에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영자가 또 지적을 해요. 어떻게든 이제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럼 제 성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영자가 이제 성격에 대해서 말했냐면 영철 너가 했던 그 말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인가요? 를 돌려서 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또 듣는 거예요. 영철이 영자의 그 성격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영자 표정이 정말 안 좋아집니다.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랑 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모르겠어라고 대충 할 수 있는 데이트냐고. 내가 앞에 있는 내가 정말 바보냐고. 물론 영철이 나를 선택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함부로 대해도 돼? 라고 영자라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역동적인 표정은 또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영자가 이제 기가 막혀 하는 거죠. 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함부로 대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 말도 그렇고 본인이 불리한 건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뭐 여자는 이래야 돼, 뭐 결혼은 이래야 돼, 바람피는 걸리지 마.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난감해하는 부분들은 다 모르겠다고 쳐버리면 그래서 제가 영철이 전체적인 뉘앙스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지금 영자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포즈도 그렇고 되게 좀 권위적이다?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권위적이야. 근데 권위가 없어. 말은 하지만 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말하고 그 규칙에 본인이 속박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거는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리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제 밀어붙였을 때 되게 자녀들이나 아내가 이제 상처를 받는 것처럼 저는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요. 다 고무줄이잖아요. 동시에 영자 또한 이거를 가만히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숙과 영자 중 더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모르겠어 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죠. 끝나다 못해. 그래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영철이 한 저는 10의 비율로 90에서 95 이건 영철이 시작한 게임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영자는 5에서 10 같이 받아친 거? 근데 그걸 영자한테 뭐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영자가 그 경수와의 3자 데이트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막 나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요. 근데 이때 영자가 왜 이렇게 굉장히 말을 세게 하겠어요? 영철을 그렇게 거의 만들었다시피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제가 왜 영철이 모르겠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탐정님들이 하실 법한 예상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영철이 정말 모르겠어서 그런 거가 아니냐? 왜 그게 아니라는 근거는 뭡니까? 영철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요 모든 질문에서 흐릿해야 돼요. 네, 그 돌싱앤 목소리 나오고 있는 맹꽁이 아저씨처럼 모든 것들이 말이 흐릿해야 돼요. 근데 외모라든가 여자 능력이라든가 뭐 선넘기라든가 바람 문제는요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정도로 너무도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자기 말이 되더라거나 책임져야 하는 순간에는 모르겠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제가 영철이 권위적이 말고 권위 없다. 이 말과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에 대해서 아니 외모 보는 게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맞아요.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 앞에서 그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나는 이런 외모를 좋아한다, 뭐 똑똑한 스타일 좋아한다, 난 뭐 날렵한 스타일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가 통과가 되어야 돼. 마치 상대를 내 기준에 통과시켜야 하는 사람처럼 만들고 본인이 그 평가자의 자리에 올라서고 여자들을 평가당하는 피평가자의 자리로 낮추는 순간 관계가 굉장히 권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로 정말로 영철이 90이고 영자가 10인가 맞냐? 영자도 형수랑 데이트 나가고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를 망가뜨린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영자는 방어적으로 받아쳤고요. 먼저 영철이 기준을 던지고 그 기준이 역으로 자기한테 돌아오자 모르겠어로 빠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첫 바탕은 영철이 쳤네. 시작부터 영철이 했고 막상 본인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네 라고 영철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이 광수 얘기하지 말라고 영숙 앞에서 말했던 거 그래도 그거 좋은 말 아닙니까? 물론 그 말은 결과적으로 좋아요. 어떤 동기든 간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건 좋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온전히 순수하게 광수를 배려하기 위해서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철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거나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간에 광수에게 광수를 감싸주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렇게 저는 영철이 규칙은 말하지만 막상 그 규칙에 본인은 속박되지 않는, 상대방 영자에게는 질문하지만 막상 본인이 질문당하는 거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자와 영철의 어떤 미세 행동을 분석을 바탕으로 제가 그들의 속마음을 추론하는 거는요 실제 속마음이 아닌 저의 추론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밝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데이트의 핵심은 모르겠어라는 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모른다는 뜻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른 때 모른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연애나 친구관계, 가족관계
회사 생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상대가 나에게 같은 기준을 도려줄 때만 선택적으로 흐려지는 것. 그때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평가와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늘 이번 장면은 단순한 데이트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주 모르겠어라는 말 뒤에 숨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위적이었던 사람이 막상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처럼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